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명 중 6명만이 예비 경선을 통과하게 되죠. 각 후보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지만 사생활 검증까지 나오면서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1위 후보에 대한 독한 공격에 이재명 지사가 발끈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본주택 관련해서 시범 단지가 있다고 하셨죠? 네, 거기 네.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이재명 후보님은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공약하셨죠? 그거 공약 아니고요. 한국 경제가 뭐가 그걸 쓴 건데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을 두고선 박용진 후보는 본선이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지사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아닌 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지난 대선인 2017년으로 돌려보면 탄핵 사태로 빨라진 이른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세론이 있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기득권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내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거침없는 공방이 이어지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른 후보를 향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욕이 섞인 후원금을 보내며 논란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당시 문 후보가 양념 같은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 차례 설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2007년 보수 진영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경선도 치열했던 경선으로 꼽힙니다. 당시 엑스파일이나 세간에 돌고 있는 소문들이 상대 후보를 향한 검증이란 잣대로 쏟아지기도 했죠.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다 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노무현 후보를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인재 후보 측이 노 후보 장인의 빨치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사상 검증을 나선 겁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전공법으로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집니다. 양보가 있을 수는 없겠죠. 특히 내 편이라고 생각한 당내 주자에서 나오는 공격의 말은 상대 진영에서 듣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논란들이 후보들을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후보들의 능력과 태도, 자세를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대통령감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 후보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